단언컨대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볼거리가 많은 곳이 아닐까요?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탄생한 곳인 만큼 패션이 먼저 눈을 사로잡고요.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때의 문화유산이 가득하고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경관 또한 뛰어난 곳이에요. 이탈리아는 지중해에 위치해 있어서 북으로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해 있어요. 장화 모양의 긴 반도와 시칠리아, 사르데냐의 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토의 75%를 차지하는 산악지대뿐만 아니라 포시타노, 카프리, 소렌토, 사르데냐와 같은 해안 마을까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해요. 이런 자연경관에 날씨까지 좋다면 이곳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탈리아는 사계절의 변화가 확실하지만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워요. 여름의 평균 기온이 29도, 겨울의 평균 기온이 9도 정도로 온난한 기후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이탈리아의 휴일을 즐길 시간이에요. 이탈리아에서 꼭 가봐야 한다는 관광지 알고 가야겠죠? 보통은 대도시 위주로 이탈리아 여행 코스를 짜는데요. 대표적인 도시가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예요. 이탈리아 여행의 시작점은 바로 로마 시대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예요. 로마는 도시 자체가 유적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볼 것이 많은데요. 로마를 둘러보는 데는 최소한 이틀은 잡아야 해요. 첫째 날은 가벼운 마음으로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포로로 마노 같은 명소를 둘러보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유명한 이 명소들이 모두 로마 시내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거든요. 저녁에 보는 야경도 정말 예쁘니까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날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국가 바티칸 시티를 꼭 방문해보세요. 종교가 다르더라도 문화적, 예술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걸작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절로 하게 돼요. 하루 더 시간이 있다면 로마 시내를 좀 더 걷거나 근교 여행을 해도 좋은데요. 고대 유적과 중세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함께 피자, 티라미수, 젤라또 맛집들도 놓칠 수 없죠. 이제 로마에서 기차를 타고 피렌체로 가볼게요. 기차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거든요. 피렌체,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설레는 도시는 냉정과 열정 사이, 여인의 초상 등 영화 촬영지로도 자주 등장했던 곳인데요. 아련하고도 로맨틱하게 그려진 피렌체의 모습 때문인지 이곳은 연인들의 도시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무엇보다 피렌체에는 르네상스의 빛나는 건축과 회화가 그대로 남아있어서요. 피렌체의 중심부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라고 불려요. 피렌체의 상징 두오모,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보티첼리 같은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들이 가득한 우피치 미술관, 노을이 질 무렵이 근사한 베키오 다리, 최고의 야경을 자랑하는 미켈란젤로 언덕까지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데요. 다행히 피렌체는 도시 규모가 작아서 천천히 걸어다니며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좋아요. 이번엔 피렌체에서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베네치아로 향해 볼게요. 베네치아에서는 길을 잃어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빽빽하게 짜인 여행 코스 없이도 이리저리 골목길을 다니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도시예요. 도시 전체를 운하가 감싸고 있고 운하 위에 있는 집들은 세월의 풍파로 많이 낡았지만 오히려 빈티지한 매력이 있기도 해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다니거나 운하로 가서 곤돌라나 수상택시, 바포레토로 불리는 수상 합승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역 S자로 시내를 가로지르는 3.8km의 대운하를 따라 바포레토를 타고 여유있게 관광할 수도 있어요. 베네치아 여행의 시작점인 대운하부터 베네치아 여행의 중심인 산마르코 광장과 대성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건축 양식을 볼 수도 있어요. 베네치아에서 다시 2시간 40분 정도 이동하면 밀라노에 도착할 수 있어요. 밀라노는 이탈리아 제2의 도시이자 패션과 예술의 도시로 불려요. 밀라노에 오면 우선 밀라노 대성당을 가봐야 하는데요. 완공하는 데 무려 600년이 걸린 이 성당은 전 세계의 고딕 양식의 성당 중 4번째로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고요. 파란 하늘 아래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밝은 색의 밀라노 대성당을 보고 있으면 탄성이 절로 나와요. 또 다른 성당,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볼 수 있는데요. 3달 전에는 예약해야 겨우 표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 만점이에요.
그리고 밀라노 하면 빠질 수 없는 쇼핑을 위해 들러야 할 곳, 갈레리아 비토리아. 무려 프라다의 본점이 있는 이 쇼핑가에는 명품 매장이 즐비한데요.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러야 할 핫플레이스죠. 이탈리아의 매력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유명한 대도시 외에도 이탈리아의 깊은 매력을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함께 둘러볼 근교의 소도시들을 추천할게요. 로마 근교에서는요, 로마와 거리가 가깝고 다녀온 사람들의 호평이 자자한 아시시를 추천해요. 아시시는 로마에서 2-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로마와 피렌체 사이에 있어서 피렌체에서 출발해도 비슷한 시간이 걸려요. 아시시는 성 프란체스코의 고향으로 소박하고 평화로운 도시예요. 아름다운 골목골목의 풍경은 발걸음을 자주 멈추게 하죠. 아마 이 도시에 가면 끊임없이 걷고 싶어질걸요? 로마나 피렌체 여행 중 휴식차 들르기 좋은 곳이죠. 피렌체에 왔다면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곳이 있는데요. 바로 피렌체 서쪽의 작은 도시 피사예요. 피사는 피렌체역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려요. 피사의 사탑을 보러 이곳을 방문한다고 할 정도로 피사의 사탑은 이곳의 상징인데요. 많이 기울어져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에 4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곳은 사람이 항상 많기 때문에 오전 오픈할 때를 노리는 게 좋아요. 미라콜리 광장의 잔디밭에서 피사의 사탑을 손으로 찍는 착시 사진은 필수 코스겠죠? 베네치아 근교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는 베로나가 있어요. 베로나는 셰익스피어의 대표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절절한 사랑 이야기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시죠. 어디에 시선을 두어도 황홀한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역시 줄리엣의 집이에요.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진짜 줄리엣의 집은 아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속삭이던 테라스 등을 그럴듯하게 재현해서 명소가 되었어요. 집안에 세운 줄리엣의 동상을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재미있는 속설도 있죠. 이 외에도 베로나의 한여름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 오페라 축제를 즐기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오페라는 빼놓을 수 없으니 여유가 된다면 오페라 공연도 감상해보세요. 밀라노 근교에는 코모 호수가 있어요. 코모 호수는 밀라노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유럽인들이 방문하는 휴양지로도 유명한데 반짝이는 호수 마을을 느긋하게 둘러보며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이죠. 부지런히 이탈리아를 여행했다면 대도시를 잠시 벗어나 자연경관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나치는 모든 곳이 눈을 사로잡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매력에 빠지게 되셨나요? 다음엔 어떤 나라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안녕!